나라 경제가 쫄딱 망하게 생겼습니다. 한국인이 사라지자 캄보디아 GDP의 6%가 증발했습니다. 중국이 말했습니다. 중국인들이 가면 괜찮지 않느냐. 하지만 현지인들이 폭로한 충격적인 진실. 중국인 10명보다 한국인 1명이 낫습니다. 다른 외국인들은 시끄럽고 문화재에 낙서까지 하는데 한국인들은 매너부터 달라요. 동남아 전체가 컴백 코리아를 외치게 된 충격적인 진실. 지금부터 그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봄날 앙코르와트 거리는 언제나처럼 활기찰 거라 믿었습니다. 관광버스가 줄지어 서고 김치찌개, 냄새에 한국말이 쏟아지던 그 풍경이 당연한 줄 알았죠. 그런데 그날 앙코르와트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문 닫힌 가게 앞 바람에 흔들리는 전단지 하나. 웰컴 코리안이라 적혀 있었지만 환영할 대상은 이미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캄보디아 사회 전체가 내뱉는 거대한 경고음 같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악이라고 합니다. 캄보디아에서 태어나 프놈펜 왕립대에서 관광학을 전공했고 지금은 CM립에서 여행 가이드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세계 각국의 사람들을 만나는 게 꿈이었죠. 누구에게는 그저 유적지일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 앙코르와트는 삶의 터전이자 자부심이었습니다. 새벽이면 황금빛 일출이 사원을 비추고 저녁이면 석양이 돌기둥을 붉게 물들이는 풍경. 그곳에서 저는 한국 관광객들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만든 특별한 거리가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곳을 코리안 스트리트라 불렀습니다. 캄보디아 코리안 스트리트는 성수기마다 한국인 여행객들로 북적였습니다. 대형 버스가 연이어 들어서고 거리마다 한국어 간판이 반짝이며 식당에서는 불고기 굽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캄보디아 현지인들마저 그 활기에 이끌려 한국말을 흉내내곤 했지요. 그런데 지금 제가 눈앞에 마주한 풍경은 그 모든 기억을 배반하는 듯했습니다. 봄의 공기는 여전히 따뜻하고 나무 그늘에서는 새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리는 기묘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발자국 소리조차 울릴 만큼 정적이 흘렀고 불이 꺼진 가게 간판만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지요. 원래라면 이 시간쯤 사장님, 여기 비빔밥 하나 더 주세요 하는 한국말이 울려 퍼졌을 텐데 이제는 공허한 바람소리만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문득 어떻게 거리가 이토록 텅 비었을까라는 의문에 사로잡혔습니다. 캄보디아의 봄은 늘 같은 계절을 반복하는 듯 보였지만 사람들의 발걸음은 계절처럼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의 발길은 이 거리의 심장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심장이 멈춘 듯 거리가 숨을 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낮의 태양은 여전히 뜨겁게 타오르는데 정작 거리는 얼어붙은 듯한 정막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길가에 서서 오랫동안 문이 굳게 닫힌 가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식탁 위엔 먼지가 쌓여 있었고 의자들은 뒤엉켜 있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매일같이 한국인 여행객들이 자리를 차지하며 웃음소리를 터뜨렸던 곳이었는데 이제는 그 흔적조차 희미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가게 주인의 손때가 묻어있던 간판은 색이 바래고 한쪽 모서리는 부서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웃음 대신 쓸쓸한 침묵만이 골목을 지배했습니다. 그때 제 귀에 낯선 소리가 스쳤습니다. 낡은 오토바이 엔진 소리였지요. 천천히 골목을 가로지르는 캄보디아 현지인의 얼굴에는 씁쓸한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마치 무언가 잃어버린 듯 허공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서 묘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 공포는 여기서 뭔가 크게 잘못된 것이 있다는 직감이었지요. 길가에 전봇대에 붙은 전단지가 바람에 날리듯 흔들렸습니다. 한국인 환영 특별 메뉴. 그 글귀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제 가슴은 묘하게 저려왔습니다. 전단지는 이미 색이 발해 있었고 종이는 비에 젖어 찢겨 있었습니다. 환영한다는 문구는 남아 있었지만 정작 환영할 대상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 아이러니가 저를 더 깊은 허무로 끌어당겼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이 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거리는 여전히 한국인의 발걸음을 기다리고 있다.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도 저는 눈앞의 현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불 꺼진 거리, 텅 빈 가게, 그리고 사라진 웃음소리. 그것은 충격이었고 동시에 시작이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공허 속에서 저는 알 수 없는 불길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무언가가 곧 일어날 것만 같았지요. 그리고 그 불길한 예감은 곧 제 예상보다 훨씬 더 깊고 무거운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평소처럼 앙코르와트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예전 같으면 새벽 4시에도 주차장은 관광버스로 가득했을 텐데, 그날은 썰렁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특히 한국 단체 관광객들의 왁자지껄한 소리가 그리웠습니다. 그들은 일출을 보기 위해 누구보다 일찍 움직이곤 했거든요. 입구에 도착했을 때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가이드 동료들 수백 명이 모여 있었는데 그들 손에는 웰컴 코리안이라고 적힌 팻말이 들려 있었습니다. 몇몇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야? 제가 크메르어로 물었더니 선배 가이드인 분티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소피아, 한국 손님들이 안 와. 벌써 한 달이 넘었어. 우리 이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지? 그제야 저는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한국 관광객들로 가득했던 앙코르와트 광장이 황량하게 비어 있었습니다. 한글로 된 안내 표지판들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버려져 있었고 코리안 레스토랑이라는 간판들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저는 동료 가이드 찬티를 만났습니다. 28의 그녀는 10년 동안 한국어를 익혀 전문 한국어 가이드가 된 사람이었죠. 나는 한국 드라마 보면서 한국어 배웠어. 대장금부터 최근 것까지 다 봤지. 한국 손님들이 내 발음 듣고 깜짝 놀라곤 했어. 찬티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하루에 보통 30명은 안내했어. 팁도 넉넉하게 주셔서 가족 부양하는 데 문제 없었는데. 지금은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CM립에는 찬티 같은 한국어 전문 가이드가 3만 명이나 됐습니다. 영어 가이드보다 많은 숫자였죠. 그만큼 한국 관광객이 많았다는 뜻입니다. 하루 평균 8,000명의 한국인이 앙코르와트를 찾았고 이는 전체 방문객의 40%를 차지했습니다. 사원 안으로 들어가니 더욱 을씨년스러웠습니다. 평소 같으면 여기서 사진 찍으면 잘 나와요 라는 한국말이 여기저기서 들렸을 텐데 그날은 섬뜩할 만큼 고요했습니다. 회랑을 걷다가 관리인 한 명을 만났는데 그가 저를 보더니 갑자기 한국어로 물었습니다. 혹시 한국 사람 봤어요? 아니요. 오늘은 못 봤네요. 정말이요. 한 달째 한 명도 안 왔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그는 마치 가족을 잃은 사람처럼 슬퍼 보였습니다. 한국 손님들 덕분에 우리가 먹고 살았는데 그분들이 사라지니까 모든 게 멈춰버렸어요. 저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실감했습니다. 항공료가 폭등하면서 한국 관광객이 급감했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던 겁니다. 유가 상승과 환율 악화가 겹치면서 한국발 캄보디아행 항공료가 2배 이상 뛰었고 그 결과 단체 관광이 거의 끊긴 상태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거리의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이드들의 삶, 한국인의 존재감, 그리고 캄보디아 사회 전체를 뒤흔들 첫 번째 균열의 서막이었으니까요. 그 균열이 얼마나 깊은지 알게 된 것은 가이드 협회 긴급 회의에서였습니다. CM립 가이드 협회 사무실로 향하면서 불과 몇 달 전에 찬란했던 풍경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때는 이 거리가 캄보디아의 중심이자 한국인들의 무대였습니다. 마치 작은 서울이 이국 땅 위에 옮겨진 듯 모든 골목마다 한국어 간판이 빼곡했고 여행객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김치찌개 끓는 냄새와 소주잔 부딪히는 소리, 노래방에서 터져 나오던 케이팝까지 그 활기는 CM립의 밤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저녁이 되면 관광버스가 줄지어 멈춰섰고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한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거리로 흘러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양손 가득 기념품을 들고 웃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앙코르 맥주를 높이 들며 동료들과 건배했습니다. 캄보디아 현지인들도 그 열기에 휩쓸려 한국말을 따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그 어눌한 발음조차 한국인들의 마음을 녹였지요. 그들은 손님을 대하는 상인이 아니라 함께 축제를 즐기는 동반자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협회 사무실에는 300명이 넘는 한국어 가이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어두웠고 몇몇은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협회장인 속찬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한국 관광객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우리 회원 3만 명 중 2만 8천 명이 실직 상태입니다. 이대로 가면 모두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회의실은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32살의 보라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했어요.
10년 동안 한국 손님들만 전문으로 안내했죠. 이제 와서 다른 언어를 배우라고요. 제 10년이 하루아침에 쓸모없게 된 건가요? 보라의 이야기는 특별한 게 아니었습니다. CM립의 한국어 가이드들은 평균 7년 이상 한국어를 공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언어만 배운 게 아니라 한국 문화, 역사, 심지어 최신 K-팝까지 섭렵했습니다. 한국 관광객들이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했던 사람들이었죠. 45살의 분타는 눈물을 닦으며 증언했습니다. 제 아들 둘이 모두 대학생이에요. 큰아들은 의대, 작은아들은 공대에 다녀요. 한국 손님들 덕분에 비싼 학비를 낼 수 있었는데 이제는 두 아들 모두 휴학시켜야 할 것 같아요. 실제로 한국어 가이드의 평균 수입은 월 1,500달러였습니다. 캄보디아 평균 월급이 200달러인 것을 감안하면 상당한 고소득이었죠. 그들은 중산층으로서 가족을 부양하고 자녀를 교육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가이드들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한국어 통역사, 한국 전문 여행사 직원, 한국인 대상 기념품 가게 직원까지 포함하면 직접적으로 실직한 사람만 5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들의 가족까지 합치면 20만 명이 생계 위기에 빠진 것입니다. 저는 프놈펜 왕립대학교 한국어과를 방문했습니다. 한때 2,000명이 넘는 학생들로 북적이던 한국어과, 건물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학과장인 솜나 교수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올해 신입생이 50명뿐이에요. 작년에는 500명이 지원했는데 말이죠. 재학생들도 1,500명이 자퇴했어요. 한국어 배워서 뭐 하냐는 거죠. 21살의 학생 나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 가이드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선배들이 한국 손님들과 일하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그렇게 되고 싶었죠. 그런데 이제는 꿈이 사라졌어요. 부모님은 중국어나 영어를 배우라고 하세요. 한국어 학원들도 줄줄이 문을 닫았습니다. CM립에만 100개가 넘던 한국어 학원이 이제는 10개도 안 남았습니다. 한국어 교재를 파는 서점들도 폐업했고 한국 문화를 가르치던 태권도장들도 문을 닫았습니다. 오후에 저는 앙코르 국립박물관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한국어 도슨트 피세이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하루에 5번씩 한국인 단체를 안내했었지만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도 안내를 못한다고 했습니다. 한국 손님들은 정말 열정적이었어요. 앙코르 역사에 대해 깊이 있는 질문을 하고 크메르 문화에 진심으로 관심을 보였죠. 설명이 끝나면 항상 박수를 쳐주고 팁도 넉넉히 주셨어요. 그분들과 일하는 게 정말 즐거웠는데 피세이의 동료 20명 중 15명이 이미 그만뒀다고 했습니다. 남은 5명도 다른 일자리를 찾고 있었죠. 박물관 기념품점도 한국인 관광객이 사라지자 매출이 80% 감소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올드마켓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인들이 즐겨 찾던 이곳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어로 싸게 팔아요. 흥정 가능이라고 적힌 팻말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방치되어 있었고 상인들은 손님을 기다리다 지쳐 잠들어 있었습니다. 40살의 상인 속행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한국 손님들은 씀씀이가 컸어요. 가족이나 친구 선물을 한 보따리씩 사가셨죠. 특히 실크 스카프나 은제품을 좋아했어요. 하루에 300달러는 벌었는데 지금은 30달러도 못 벌어요. 시장 한 구석에서 한국 화장품을 팔던 쏙 하나는 울먹였습니다. 한국 손님들이 자기 나라 화장품을 여기서도 찾으셨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직접 수입했죠. 재고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가이드들의 절망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한 카페에 모인 젊은 가이드들은 서로를 위로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25살의 비락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왜 한국 손님들이 안 오는 거죠? 우리가 더 잘했어야 했나요? 선배 가이드인 키미안이 그를 위로했습니다. 우리 잘못이 아니야. 항공료가 너무 비싸져서 그런 거야. 하지만 언젠가는 다시 올 거야. 한국 사람들은 앙코르와트를 사랑하니까.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확신은 없었습니다. 3만 명의 가이드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고 그들의 가족까지 합치면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업이 아니라 한 도시의 붕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이드 협회에서 긴급 집회가 열렸습니다. 1,000명이 넘는 가이드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했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자고 했고 누군가는 한국 대사관에 탄원서를 내자고 했습니다. 그때 한 나이 든 가이드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다리는 것뿐이에요. 한국 손님들은 반드시 돌아올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버텨야 해요.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버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저축은 바닥나고 있었고, 빚은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를 그만둬야 했고, 병든 부모님은 치료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3만 명의 꿈이 무너졌다. 그들은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익히며 미래를 준비했던 사람들이다. 하지만 이제 그 미래는 사라졌다. 이것이 과연 일시적인 위기일까? 아니면 영원한 종말일까? 그리고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더 큰 붕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시엠립 최대 번화가 펍스트리트의 몰락이었습니다. 펍스트리트, 시엠립의 심장이라 불리는 이곳은 한때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활기찬 거리 중 하나였습니다. 낮에는 앙코르와트를 다녀온 관광객들이 쉬어가는 곳이었고, 밤에는 전 세계 젊은이들이 모여 축제를 벌이는 곳이었죠. 특히 한국인들에게 이곳은 필수 코스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날 마주한 펍스트리트는 유령 도시 같았습니다. 네온 사인은 꺼져 있었고, 음악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거리를 가득 메우던 테이블과 의자들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쌓여 있었고, 웨이터들은 할 일 없이 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펍스트리트 상인회 회장인 보파를 만났습니다. 52살의 그녀는 이곳에서 30년간 식당을 운영해온 터줏대감이었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우리 매출이 80% 떨어졌어요. 80%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보파의 식당 장부를 보니 충격적이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 하루 매출이 $5,000였는데 지금은 $1,000도 안 되었습니다. 그나마도 대부분 현지인들이었고 관광객은 거의 없었습니다. 한국 손님들이 우리 매출의 70%였어요. 그들은 단체로 와서 시끌벅적하게 먹고 마시고 즐겼죠. 한 테이블에서 $300, $400씩 쓰는 건 보통이었어요. 소주에 맥주에 안주에 정말 신나게 즐기셨죠. 옆 가게 주인인 티라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유럽 손님들은 맥주 한 잔 마시고 가요. 미국 손님들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한국 손님들은 달랐어요. 저녁 내내 머물면서 계속 주문했죠. 그래서 우리는 한국인 1명이 유럽인 10명의 가치라고 했어요. 실제로 펍스트리트의 식당들은 한국인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메뉴들이 있었습니다. 김치전, 파전, 두부김치, 심지어 번데기까지. 캄보디아 요리사들이 한국 음식을 배워가며 만든 것들이었죠. 36살의 요리사 사로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한국 손님들이 맛있다고 엄지척 해주실 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그래서 한국 요리를 더 열심히 배웠죠. 김치찌개도 끓이고 된장찌개도 만들고 이제는 그 실력이 무용지물이 됐네요. 펍스트리트의 클럽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때 한국 최신 가요가 울려 퍼지던 클럽들이 이제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클럽 매니저 라타나는 말했습니다. 한국 손님들은 춤추는 걸 정말 좋아했어요. 케이팝이 나오면 다 같이 따라 부르고 춤추고 그 에너지가 다른 손님들까지 끌어들였죠. 지금은 그 에너지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더 놀라운 건 펍스트리트 주변 상권까지 연쇄 붕괴했다는 점입니다. 마사지샵, 스파, 카페, 편의점까지 모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한국인들이 즐겨 찾던 발마사지 가게는 80%가 문을 닫았고 24시간 편의점들도 영업시간을 단축했습니다. 발마사지사 소피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한국 손님들은 앙코르와트 다녀온 후 꼭 발마사지를 받았어요. 피곤하다면서도 항상 웃으면서 오셨죠. 팁도 넉넉하게 주시고 한 분이 수고했어요라고 한국말로 인사해 주실 때면 정말 기뻤는데 저녁 8시 원래라면 가장 붐빌 시간에 펍스트리트를 걸었습니다. 10분 동안 걸으면서 만난 관광객은 겨우 20명뿐이었습니다. 작년 같은 시간에는 걷기도 힘들 정도로 붐볐다고 합니다. 거리 한복판에서 통기타를 치던 거리 예술가 다라는 쓸쓸하게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엔 한국 노래를 부르면 한국 손님들이 둘러서서 같이 불렀어요. 팁도 많이 주시고 특히 여행을 떠나요. 이 노래를 제일 좋아했죠. 지금은 아무도 멈춰 서지 않아요. 밤 10시가 되자 상인들이 하나둘 가게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새벽 2시, 3시까지 영업했지만 이제는 손님이 없어 일찍 문을 닫는다고 했습니다. 전기세라도 아끼려는 것이었죠. 보파는 텅 빈 가게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이 자리에서 장사했어요. 내전 때도
홍수 때도 버텼죠. 하지만 이번엔 정말 못 버틸 것 같아요. 한국 손님들이 없으니 이 거리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펍스트리트의 200개 가게 중 50개가 이미 폐업했고 나머지도 간신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임대료를 내지 못해 쫓겨나는 가게들이 속출했고 직원들은 대부분 해고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 비세이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펍스트리트 상가 임대료가 반값으로 떨어졌어요. 그런데도 들어오려는 사람이 없어요. 다들 한국 손님 없으면 장사가 안 된다는 걸 아니까요. 새벽 1시, 평소라면 가장 시끄러웠을 시간에 펍스트리트는 완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가로등만이 텅 빈 거리를 비추고 있었고 간혹 지나가는 툭툭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경비원 나렛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예전엔 이 시간에도 정신 없었어요. 취한 한국 손님들 택시 태워드리고 길 잃은 분들 호텔까지 안내하고 바빴지만 활기가 있었죠. 지금은 귀신이 나올 것 같아요. 다음 날 펍스트리트 상인의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100명이 넘는 상인들이 모였지만 분위기는 장례식장 같았습니다.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화를 내고 누군가는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다 죽어요. 정부가 나서야 해요. 한국에 특사라도 보내야 해요.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부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펍스트리트의 80% 매출 감소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도시의 심장이 멈춰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이 신호는 곧 더 큰 비극으로 이어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평범한 시민들의 삶이 무너지는 것이었죠. 툭툭 드라이버 소반나를 처음 만난 건 어느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45세 그는 앙코르와트 입구에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의 툭툭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다른 툭툭 기사들도 마찬가지였죠. 한때 500대가 넘던 툭툭이 줄지어 손님을 기다리던 이곳이 이제는 썰렁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피악 씨. 소반나가 저를 알아보고 인사했습니다. 오늘도 한국 손님은 없네요. 벌써 2달째예요. 소반나는 15년 동안 툭툭을 운전해 왔습니다. 특히 한국 관광객들을 주로 모셨다고 했죠. 한국 손님들은 정말 좋았어요. 항상 정해진 요금보다 더 주셨죠. 아저씨 수고하셨어요라고 한국말로 인사하면서 팁을 2배로 주시곤 했어요. 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 돈으로 딸아이를 학교에 보낼 수 있었어요. 큰 딸은 고등학교 3학년, 작은 딸은 중학교 2학년이에요. 아니, 이었어요. 지난주에 둘 다 학교를 그만뒀거든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소반나는 한숨을 쉬며 툭툭 좌석에 앉았습니다. 학비를 낼 수 없어서요. 큰딸은 대학 진학을 꿈꿨어요. 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죠. 성적도 좋았고요. 작은 딸은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어요. 나중에 한국 회사에서 일하고 싶다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한국 손님들 덕분에 한 달에 $600는 벌었어요. 캄보디아에서는 꽤 괜찮은 수입이죠. 딸들 학비 내고, 집세 내고, 생활비도 충분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하루에 $5도 못 벌어요. 실제로 CM립의 툭툭 기사 3,000명 중 대부분이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한국 관광객들이 그들의 주요 수입원이었는데 그들이 사라지자 생계가 막막해진 것이죠. 소반나의 동료 기사 비스는 더 절박했습니다. 제 아내가 암 투병 중이에요. 한국 손님들이 주신 팁으로 치료비를 대고 있었는데 이제는 치료를 중단해야 할 것 같아요. 병원비가 한 달에 $300인데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저는 소반나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CM립 외곽의 작은 집이었는데 벽에는 딸들의 상장이 가득 걸려 있었습니다. 큰딸 소찬티는 눈이 맑은 영리한 아이였습니다. 저는 의사가 되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싶었어요. 한국 드라마에서 본 의사들처럼요. 그런데 이제는 소찬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작은 딸 소나는 한국어 공책을 보여줬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이런 말들을 배웠어요. 한국 언니 오빠들이 오면 인사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쓸 일이 없네요. 소반나의 아내 분티아는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어요. 한국 손님들을 정성껏 모셨죠. 앙코르와트 구석구석을 안내하고 맛있는 식당도 소개하고 손님들이 최고의 기사라고 칭찬해 주실 때 남편이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몰라요. 이런 이야기는 소반나 가족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레스토랑 종업원,
호텔 직원, 기념품 가게 점원 등 수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호텔 직원 찬나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제 아들이 장학금을 받고 푸놈펜 대학에 입학했어요. 컴퓨터공학과예요. 그런데 생활비를 보내줄 수 없어서 휴학했어요. 한국 손님들이 주신 팁으로 아들 생활비를 대고 있었거든요. 시장 상인 멜리나의 이야기는 더욱 가슴 아팠습니다. 제 딸이 발레를 배우고 있었어요. 재능이 있다고 선생님이 칭찬했죠. 한국 관광객들이 사간 기념품 판매 수익으로 레슨비를 냈는데 이제는 발레를 그만둬야 해요. 오후에 푸놈펜 왕립대학교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한국어과 학생들이 모여 있었는데 대부분 자퇴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22살의 비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4년 동안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했어요. 한국 가이드가 되는 게 꿈이었죠. 선배들이 한국 손님들과 일하면서 좋은 수입을 올리는 걸 보고 희망을 가졌는데 이제는 한국어가 쓸모없게 됐어요. 20살의 라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모님이 농사 지으면서 저를 대학에 보냈어요. 한국어 배워서 좋은 직장 구하라고. 그런데 이제 와서 전공을 바꾸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계속하기도 막막하고 교수 솜낫은 안타까워했습니다. 이 학생들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아세요? 한국 문화, 역사, 케이팝까지 다 공부했어요. 한국인들과 소통하고 싶어서요. 그런데 이제 그 꿈이 무너지고 있어요. 저녁이 되어 소반나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앙코르와트 입구에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하루 종일 한 명도 태우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딸들이 학교에 다시 가고 싶어 해요. 친구들도 그립고 공부도 하고 싶다고.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요. 아버지로서 정말 무능력하다고 느껴요. 그의 말에 주변 툭툭 기사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도 모두 비슷한 처지였던 것이죠. 자녀들의 미래를 포기해야 하는 부모들의 고통이 얼마나 클지 상상하기 힘들었습니다. 밤이 되자 소반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손님들이 다시 오면 좋겠어요. 그분들은 단순한 관광객이 아니었어요. 우리 가족의 희망이었고 딸들의 미래였어요. 제발 다시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의 간절한 목소리가 밤하늘에 메아리쳤습니다. 그리고 이 절규는 곧 국가 차원으로 번지게 됩니다. 그날 아침 캄보디아 전역이 들썩였습니다. 훈센 총리가 직접 한국 대사관을 방문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캄보디아 총리가 외국 대사관을 직접 찾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죠. 오전 10시 검은 차량 행렬이 한국 대사관 앞에 멈췄습니다. 훈센 총리가 내리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총리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했습니다. 대사관 안에서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회담 후 발표된 성명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관광객이 돌아오지 않으면 캄보디아 관광산업은 끝이다라는 총리의 직접적인 발언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정부 대변인 소바나는 기자회견에서 놀라운 수치를 공개했습니다. 캄보디아 GDP의 15%가 관광 수입입니다. 그런데 그중 40%가 한국 관광객에게서 나왔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기자들은 술렁였습니다. GDP의 6%를 한국 관광객이 책임지고 있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한 나라의 경제가 특정 국가의 관광객에 이토록 의존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관광부 장관 탭 보나는 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작년 한국 관광객 100만 명이 캄보디아를 방문했습니다. 1인당 평균 지출액은 1,500달러였죠. 총 15억 달러입니다. 이는 중국 관광객의 3배, 유럽 관광객의 5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재무부 차관 속챗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한국 관광객이 사라지면서 우리는 매달 1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국가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실제로 캄보디아 정부는 비상사태에 준하는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각 부처 장관들이 모여 대책회의를 열었고 한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특별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습니다. 노동부 장관 이트 삼행은 실업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습니다. 관광업 직접 종사자 60만 명 중 30만 명이 실직 위기에 있습니다. 간접 종사자까지 포함하면 100만 명이 넘습니다. 이는 국가적 재앙입니다. 보건부 장관 만분행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관광 수입 감소로 보건 예산이 삭감될 위기입니다. 농촌 지역 병원 건설 계획도 중단될 수 있습니다. 한국 관광객들이 쓰고 간 돈이 우리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쓰였다는 걸 이제야 실감합니다. 교육부 장관 항 춘나론의 발언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어 교육에 투자한 예산이 50억 달러가 넘습니다. 교사 양성, 교재 개발, 학교 건설까지. 이 모든 투자가 물거품이 될 위기입니다. 오후에 열린 의회 긴급 회의는 더욱 격렬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조차 정부의 대응을 지지했습니다. 야당 대표 겜 속하는 말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생존의 문제입니다. 한국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의원 소른다라는 구체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한국 관광객들에게 비자 면제, 공항세 면제, 호텔세 감면 등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끝입니다. 시엠립 주지사 태아세이하는 지역에 참상을 전했습니다. 시엠립 시민 20만 명이 직간접적으로 한국 관광객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도시 전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긴급 지원이 없으면 버틸 수 없습니다. 프놈펜 시장 쿠엉 스랭도 비슷한 호소를 했습니다. 수도인 프놈펜도 상황이 심각합니다. 한국 기업들이 떠나고 있고 한국 식당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도시의 활력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저녁, 훈센 총리는 전국민 대상 특별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심각한 경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국 관광객의 부재는 단순한 관광 감소가 아니라 국가 경제의 위기입니다. 총리는 계속했습니다. 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한국 관광객을 다시 유치할 것입니다. 한국 정부와 긴급 협상을 시작했고 항공료 보조금 지급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 한국 대사관 앞에는 수백 명의 캄보디아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한국 돌아와 주세요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습니다. 대사관 직원 한 명이 밖으로 나와 상황을 살폈습니다. 시민들은 그에게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한국에 우리 상황을 전해주세요. 우리가 얼마나 한국을 필요로 하는지 알려주세요. 다음 날 캄보디아 정부는 놀라운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관광객 전용 지원금 1,000만 달러를 책정한 것입니다. 한국인 관광객에게 1인당 50달러의 웰컴 보너스를 지급하기로 한 것이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항공료 인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한국 관광객은 돌아올 수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곳에서 기적이 시작됐습니다. 기적은 정말 뜻밖의 곳에서 시작됐습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 앙코르와트 앞 광장에 수백 명의 어린이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직접 그린 태극기가 들려 있었고, 목에는 한국 삼촌, 이모들 보고 싶어요 라고 적힌 팻말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 자발적인 시위를 조직한 건 12살 소녀 비세이였습니다. 그녀는 한국 관광객들에게 꽃을 팔며 학비를 벌던 아이였죠. 한국 언니 오빠들이 항상 친절했어요. 제가 그린 그림도 사주고 한국말도 가르쳐줬어요. 그분들이 너무 보고 싶어요. 비세이의 친구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10살 나타나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한국 아저씨가 사준 가방으로 학교 다녔어요. 이제 그 아저씨 못 본 지 2달이 넘었어요. 9살 속하는 한국어로 쓴 편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한국 여러분, 빨리 와주세요. 우리가 기다려요. 삐뚤빼뚤한 한글이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시위 소식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현지 방송국이 취재를 나왔고 외신 기자들도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폭발적인 반응은 소셜미디어에서 일어났습니다. 한 관광객이 찍은 동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갔습니다. 아이들이 한국 동요, 곰 3마리를 부르는 장면이었죠. 어눌한 발음이었지만 그 진정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3시간 만에 조회수 10만, 하루 만에 100만을 돌파했습니다. 댓글란은 한국어 댓글로 가득 찼습니다. 아이들아 미안해. 꼭 다시 갈게. 눈물이 멈추지 않네요. 이틀 후, 더 많은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이번엔 1,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들은 앙코르와트부터 시내까지 행진했습니다. 웰컴 백 코리아. 위 미스 유를 영어로 외치며 걸었죠. 13살 나리는 직접 만든 현수막을 들고 있었습니다. 한국 덕분에 제가 꿈을 꿀 수 있었어요 라고 적혀 있었죠. 그녀는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한국 관광객 언니가 의사가 되라고 응원해줬어요. 공부 열심히 하라고 용돈도 줬고요. 11살 다비는 케이팝 댄스를 추며 걸었습니다. 한국 오빠들이 블랙핑크 춤 가르쳐줬어요. 같이 춤추고 사진도 찍었죠. 그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행진 중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길가의 상인들이 하나둘 나와 아이들과 함께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곧 수천 명의 시민들이 합류했습니다. 펍스트리트 상인 보파도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용기를 줬어요. 우리도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죠. 툭툭 기사 소반나도 있었습니다. 제 딸들도 참가했어요. 한국인들이 돌아오면 다시 학교에 갈 수 있다고 믿으니까요. 오후가 되자 시위대는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캄보디아 역사상 외국 관광객을 위한 최대 규모 시위였죠. 정부도 놀랐고 언론도 놀랐습니다. 하지만 진짜 기적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시위 영상이 한국 공중파 뉴스에 보도된 것입니다. 캄보디아 어린이들, 한국 관광객 그리워하며 눈물의 호소 제목의 리포트였죠. 앵커는 눈시울을 붉히며 전했습니다. 순수한 아이들이 우리나라 관광객을 이토록 그리워한다는 사실이 가슴을 울립니다. 방송 직후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는 캄보디아 어린이였습니다. 관련 기사마다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죠. 당장 비행기표 끊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받는 줄 몰랐네요. 아이들아 조금만 기다려. 유명 연예인들도 나섰습니다. 한 아이돌 그룹은 인스타그램에 캄보디아 친구들, 곧 만나러 갈게요라고 올렸고, 유명 배우는 앙코르와트의 아이들을 위해라며 기부를 시작했습니다. 대기업들도 움직였습니다. 한항공사는 캄보디아 특별 할인을 발표했고, 여행사들은 앙코르와트 살리기 패키지를 내놨습니다. 일주일 후 앙코르와트 앞에서 두 번째 시위가 열렸습니다. 이번엔 20,000명이 모였습니다. 아이들, 부모들, 가이드들, 상인들, 공무원들까지. 캄보디아 전체가 한 목소리를 낸 것이죠. 14살 소년 비락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또렷했습니다. 한국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여러분이 없으면 우리의 미래도 없어요. 제발 돌아와 주세요. 그 순간 하늘에서 비행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한항공 직항편이었습니다. 2달 만에 도착한 첫 단체 관광객이었죠. 광장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이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뛰어다녔고 어른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희망이 다시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캄보디아 아이들의 영상이 한국에 전해진 후 놀라운 일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첫 시작은 한 평범한 직장인의 온라인 모금이었습니다. 서울에 사는 30대 회사원 김하진 씨가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 캄보디아 아이들에게 희망을 일하는 캠페인을 열었습니다. 제가 앙코르와트 여행에서 만난 아이들이 생각나서 시작했어요. 목표액은 1,000,000원이었는데 3일 만에 1억을 돌파했습니다. 일주일 후엔 10억을 넘어섰죠. 참여자들의 사연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작년 신혼여행 때 캄보디아 사람들의 환대가 잊히지 않아요. 아이들 영상 보고 펑펑 울었어요.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 싶어요. 특히 눈길을 끈 건 익명의 거액 기부자들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5천만 원을, 또 다른 이는 1억 원을 쾌척했죠.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과거 캄보디아에서 사업을 했던 기업인들이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받은 사랑을 이제 갚을 때라는 메시지와 함께였죠. 대기업들도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삼성은 캄보디아 관광산업지원금 10억 원을 발표했고, 현대차는 시엠립에 한캄 우정의 집, 건립을 약속했습니다. LG는 현지 가이드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했죠. 삼성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단순한 기부가 아닙니다. 캄보디아의 스마트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겠습니다. 앙코르와트 디지털 가이드 앱도 무료로 개발해 드릴 예정입니다. 현대차는 더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툭툭 기사들을 위한 정비 교육 센터를 만들고 전기 툭툭 100대를 기증하겠습니다. 중견기업들도 참여했습니다. 화장품 회사들은 현지 여성들을 위한 뷰티 클래스를 열기로 했고, 식품 회사들은 한국 음식 조리 교육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항공업계의 결단도 대단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캄보디아 노선 특별 할인을 시작했습니다. 왕복 항공료를 절반으로 내린 것이죠. 대한항공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단기적 손실이 있겠지만 캄보디아와의 우정이 더 중요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이토록 기다린다는데 어떻게 모른 척할 수 있겠습니까? 더 놀라운 건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였습니다. 대한항공 직원들은 월급의 일부를 모아 캄보디아 어린이 1,000명에게 학용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아시아나 승무원들은 휴가를 이용해 현지에서 한국어 교육 봉사를 하기로 했죠. 저가항 공사들도 동참했습니다. 진에어, 티웨이, 에어부산이 연합해 캄보디아 다시 있기 프로젝트를 시작했죠. 일주일에 특별 전세기를 띄우기로 한 것입니다. 티웨이 대표는 감동적인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우리 승무원 중 한 명이 개인 휴가를 반납하고 캄보디아 노선에 자원했어요. 과거 캄보디아 여행에서 현지인들에게 받은 도움을 잊을 수 없다면서요. 정부도 나섰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동남아 관광 활성화 지원금 100억 원을 긴급 편성했고, 외교부는 캄보디아 여행 경보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장관은 브리핑에서 말했습니다. 캄보디아는 우리의 소중한 친구입니다. 그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돕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국회도 초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여야 의원 50명이 캄보디아 관광 활성화 의원 모임을 결성했고, 직접 캄보디아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연예계도 힘을 보탰습니다. 유명 가수들이 캄보디아 사랑 콘서트를 열어 수익금 전액을 기부했고, 배우들은 홍보대사를 자처했습니다. 특히 한 아이돌 그룹은 앙코르와트에서 뮤직비디오를 찍겠다고 발표해 팬들의 관심을 모았죠. 리더는 말했습니다. 우리 음악으로 캄보디아를 전 세계에 알리고 싶어요. 그들이 우리를 사랑하듯 우리도 그들을 사랑합니다. 유명 예능 프로그램들도 캄보디아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한 PD는 말했습니다. 단순한 여행 예능이 아니라 진정한 소통과 교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시민사회의 움직임도 뜨거웠습니다. 캄보디아 다시 찾기 운동본부가 결성됐고, 전국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모였습니다. 운동본부 대표는 말했습니다. 개인 여행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단체 여행을 조직하고 있습니다. 벌써 5천 명이 신청했어요. 특히 감동적인 건 소상공인들의 참여였습니다. 동대문 시장 상인회는 캄보디아 상인들을 위한 물품을 모았고, 남대문 상인들은 성금을 모금했습니다. 한 상인은 말했습니다. 우리도 어려운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도움받은 기억이 있기에 이제 우리가 도울 차례입니다. 대학생들도 나섰습니다. 전국대학연합 캄보디아 봉사단이 만들어졌고, 방학을 이용해 현지에서 한국어 교육 봉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대 학생회장은 말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기다린다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우리가 배운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언론사들도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캄보디아, 우리가 간다 특집을 연재했고, 방송사들은 앙코르와트 특별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2주 만에 모금액은 50억을 돌파했습니다. 온라인 모금, 기업 후원, 정부 지원을 합친 금액이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전체가 캄보디아를 위해 마음을 모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시엠립 공항에 대한항공 직항편이 도착했을 때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수천 명의 캄보디아 사람들이 태극기와 환영 플래카드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는 눈물을 흘리는 가이드들, 꽃다발을 든 아이들, 전통 복장을 한 무용수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비행기에서 내린 한국 관광객이 게이트를 나서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졌습니다. 가이드 찬티가 울면서 다가왔습니다. 정말 오셨네요. 정말로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공항 직원들까지 나와서 한국 관광객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했습니다. 입국 심사대에서는 웰컴 백이라는 특별 도장을 찍어줬고, 수화물 찾는 곳에서는 전통 스카프를 선물로 나눠줬습니다. 60대 관광객 김정숙 씨는 감동했습니다. 해외여행 많이 다녔지만 이런 환영은 처음이에요. 마치 가족을 만난 것 같아요. 공항을 나서자 더 놀라운 광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시내까지 도로 양쪽에 시민들이 줄지어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땡큐 코리아, 웰컴이라고 영어로 적힌 팻말이 끝없이 이어졌죠. 툭툭 기사 소반나는 한국 관광객을 태우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2달 만에 한국 손님을 모시네요. 꿈만 같아요. 오늘 제 딸들한테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겠어요. 앙코르와트에 도착했을 때 입구에는 300명의 가이드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제히 한국어로 외쳤습니다. 어서 오세요. 보고 싶었습니다. 관광객들도 울컥했습니다. 30대 여행객 박수진 씨는 말했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기다려준 사람들이 있다니 왜 진작 오지 않았을까 후회돼요. 그날 앙코르와트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가이드들은 최선을 다해 안내했고, 상인들은 특별 할인을 제공했습니다. 아이들은 한국 관광객들 주위를 맴돌며 웃음꽃을 피웠죠. 10살 소녀 소피는 직접 그린 그림을 선물했습니다. 한국 언니들 다시 만나서 너무 기뻐요. 이제 학교 계속 다닐 수 있어요. 점심시간, 한식당들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펍 스트리트도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식당 주인 보파는 감격했습니다. 드디어 주방에 다시 불을 켰어요.
종업원들도 다시 불렀고요. 모두 한국 손님들 덕분이에요. 오후에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국 관광객과 현지 가이드들의 만남의 시간이었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눈물과 웃음이 교차했습니다. 가이드 분타는 말했습니다. 두 아들이 다시 대학에 갈 수 있게 됐어요. 한국 분들이 돌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 관광객 이정민 씨는 답했습니다. 우리가 더 감사하죠. 이렇게 환대받을 자격이 있나 싶을 정도예요. 저녁이 되자 펍스트리트는 완전히 되살아났습니다. 한국 음악이 울려 퍼졌고 네온사인이 다시 켜졌습니다. 거리는 한국어와 크메르어가 어우러진 활기찬 소리로 가득 찼죠. 클럽에서는 특별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K-팝 댄스 파티였죠. 현지 청년들과 한국 관광객들이 함께 춤추며 하나가 되었습니다. 밤 10시 앙코르와트 앞 광장에서 깜짝 행사가 열렸습니다. 캄보디아 전통 무용단이 한국 관광객들을 위한 특별 공연을 준비한 것입니다. 공연 마지막에는 한국 국가가 울려 퍼졌고 모두가 기립해 들었습니다. 캄보디아 문화부 장관이 무대에 올라 말했습니다. 한국 친구들이 돌아와서 캄보디아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영원한 친구입니다. 한국 관광객 대표로 나선 김태성 씨가 답했습니다. 캄보디아의 환대를 잊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올 것이고 더 많은 한국인들이 올 것입니다. 그날 밤 시엠립 전체가 축제였습니다. 불 꺼졌던 가게들이 다시 문을 열었고 텅 비었던 호텔이 예약으로 가득 찼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의 얼굴에 희망이 돌아왔습니다. 툭툭 기사 소반나는 집에 돌아가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시작이야. 딸들아, 다시 학교 갈 준비해라. 가이드 찬티는 일기에 적었습니다. 오늘은 내 인생 최고의 날이다. 한국 손님들이 돌아왔다. 우리의 미래가 돌아왔다. 새벽 앙코르와트 일출을 보기 위해 다시 한국 관광객들이 모였습니다. 예전처럼 북적이는 건 아니었지만 충분했습니다. 희망이 다시 떠오르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캄보디아의 기적은 곧 동남아 전역의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태국, 베트남, 라오스, 필리핀까지 각국 정부와 관광업계가 캄보디아 사례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태국 방콕의 카오산 로드에서 만난 상인 쏨차이는 절실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한국 손님이 줄었어요. 캄보디아처럼 한국인들이 다시 와주길 바랍니다. 그들이 없으면 거리가 너무 조용해요. 실제로 방콕의 유명 쇼핑몰들도 한국 관광객 감소로 매출이 30% 떨어졌다고 합니다. 마사지숍, 루프탑바, 수상시장 모두 비슷한 상황이었죠. 베트남 호치민의 벤탄 시장 상인 응웬티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국 손님들은 베트남 커피를 상자째 사갔어요. 선물용이라면서요. 지금은 하루 종일 한국인 한 명 못 봐요. 하노이의 한 여행사 대표 점반둑은 더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한국 관광객이 베트남 관광 수입의 35%를 차지합니다. 그들이 없으면 우리는 생존할 수 없어요. 라오스 루앙프라방의 야시장 상인 분미는 눈물을 보였습니다. 한국 손님들은 우리 수공예품의 가치를 알아줬어요. 비싸도 기꺼이 사주셨죠.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필리핀 보라카이의 호텔 매니저 호세는 통계를 보여줬습니다. 한국인 투숙객이 80% 감소했습니다. 직원 절반을 해고해야 했어요. 캄보디아의 기적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각국 정부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태국 관광청은 한국인 관광객 유치 특별 대책을 발표했고, 베트남은 한국인 대상 비자 면제를 연장했습니다. 태국 관광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캄보디아 사례는 우리에게 큰 교훈입니다. 한국 관광객의 중요성을 재확인했고, 그들을 되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베트남 총리는 더 나아가 한국 방문을 추진했습니다. 한국과 관광 협력을 강화하고 항공 노선을 확대하겠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관광 파트너입니다. 동남아 각국의 항공사들도 경쟁적으로 한국 노선 할인을 시작했습니다. 타이항공, 베트남항공, 필리핀항공이 앞다퉈 프로모션을 발표했죠. 흥미로운 건 동남아 국가들 사이에 한국 관광객 유치 경쟁이 시작됐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건전한 경쟁이었고 서로 협력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아세안 관광장관 회의에서는 한국 관광객 유치 공동 전략이 논의됐습니다. 10개국이 함께 한국 시장을 공략하기로 한 것이죠. 회의 의장은 선언했습니다. 한국은 동남아 관광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함께 한국인들을 환영하고 최고의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싱가포르의 한 경제 전문가는 분석했습니다.
한국 관광객 한 명이 창출하는 경제 효과는 다른 국가 관광객의 3배에서 5배입니다. 이는 단순한 소비를 넘어 문화 교류와 장기적 관계 구축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한 교수는 더 깊이 있는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동남아 전역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드라마, 음악, 음식, 패션까지. 한국 관광객은 그 문화의 전달자입니다. 인도네시아 발리의 관광협회장은 말했습니다. 우리도 캄보디아처럼 한국인들에게 특별한 환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알았으니까요. 실제로 동남아 각지에서 한국 관광객을 위한 특별 행사들이 준비되기 시작했습니다. K-팝 페스티벌, 한국 음식 축제, 한국어 간판 확대 등이었죠. 무엇보다 인상적인 건 동남아 젊은이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은 소셜미디어에 컴백 코리아라고 영어로 적은 해시태그를 달며 한국 관광객을 기다리는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방콕의 대학생 나타포는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한국형, 누나들 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와야 우리 거리가 살아나요. 하노이의 간호사리는 인스타그램에 적었습니다. 한국 덕분에 제가 꿈을 키울 수 있었어요. 다시 만나고 싶어요. 이제 동남아 전체가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이여, 돌아와 주세요. 당신들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캄보디아 국영방송 CTV가 1시간 특집 다큐멘터리를 방영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제목은 한국, 캄보디아를 구하다였죠. 방송 당일, 캄보디아 전국이 TV 앞에 모였습니다. 다큐멘터리는 텅 빈 앙코르와트의 모습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관광객이 사라진 후 무너져 내린 경제, 실직한 가이드들, 학교를 그만둔 아이들의 이야기가 이어졌죠. 하지만 후반부는 희망적이었습니다. 한국의 50억 지원, 관광객들의 귀환, 되살아난 거리의 모습이 감동적으로 그려졌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건 훈센 총리의 인터뷰였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우방이 아닙니다. 캄보디아 경제의 심장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문화부 장관 프롬 소티바는 더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한국 관광객 덕분에 앙코르와트 복원 사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낸 입장료가 우리 문화유산을 지키는 자금이 됩니다. 교육부 장관은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전국 모든 고등학교에 한국어를 정규 과목으로 도입하겠습니다. 한국과의 관계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방송 후 캄보디아 전역에서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소셜미디어는 땡큐 코리아라고 영어로 적은 메시지로 가득 찼고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한국 국기를 개양했습니다. 프놈펜의 한 대학생은 말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어요. 한국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한국과 영원한 친구가 되어야 해요. 일주일 후 캄보디아 정부는 역사적인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매년 3월 15일을 한캄 우정의 날로 지정한 것입니다. 한국 관광객들이 돌아온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였죠. 더 놀라운 건 양국 정부 간 관광 협정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캄보디아 관광 인프라 개선에 1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고 캄보디아는 한국인 대상 5년 복수비자를 신설했습니다. 외교부 장관은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협정이 아닙니다. 양국 국민들의 마음이 만든 결과입니다. 시엠립에서는 특별한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한캄 우정 기념탑이었죠. 비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인의 발걸음이 캄보디아를 살렸다. 우리는 이 은혜를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제막식에는 양국 대표단과 시민만 명이 참석했습니다. 가이드 찬티가 시민 대표로 연설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일자리만 준 게 아닙니다. 희망과 미래를 줬습니다. 한국 관광객 대표 김하늘 씨도 답사를 했습니다. 캄보디아의 환대에 부끄럽지 않은 친구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 올 것입니다. 이제 캄보디아 사람들은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한국과의 관계가 그들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을. 그리고 한국인들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얼마나 큰 힘을 가졌는지를. 앙코르와트 가이드 분티아는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한국인은 단순한 관광객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심장이라는 것을. 펍스트리트 상인 보파도 덧붙였습니다. 한국이 있어 캄보디아가 삽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운 교훈입니다. 밤이 되면 시엠립의 하늘에는 별이 빛났습니다. 그리고 거리에는 다시 한국어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희망의 소리였고 미래의 약속이었습니다. 캄보디아는 이제 알았습니다. 한국인의 발걸음이 그들의 심장을 뛰게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심장은 영원히 뛸 것이라는 것을.
지금까지 캄보디아 앙코르와트에서 일어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한국인 관광객이 사라지자 한 나라의 경제가 무너졌고 다시 돌아오자 희망이 되살아났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발걸음이 세계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삶을 바꾸고 있다는 것. 우리가 미처 몰랐던 우리의 힘이 이토록 크다는 것. 앙코르와트의 아이들이 태극기를 들고 우리를 기다렸듯이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한국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단순한 관광객이 아니라 희망이고 미래입니다. 나는 한국인입니다. 그리고 세계가 우리를 기다립니다. 이것은 자부심인 동시에 책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특히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공유 버튼을 눌러주세요. 우리가 가진 힘, 우리가 받는 사랑을 더 많은 한국인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 편지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